청와대가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이낙연 총리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뇌물 제공업체들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준 정황도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서울의 한 숙소에서 일본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문까지 부수고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실형이 선고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침체를 겪던 씨름판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을 펼치는 근육질 선수들의 등장으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많은 관심을 주신 만큼 그거보다 더 큰 동기력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해 대체 복무 인원을 1,300명 줄입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는 대체 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총리 유력,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4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교육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입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후반기는 경제를 우선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손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중폭 개각을 위해 막바지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했고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두루 지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각을 경제 중심으로 재편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검증 국면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중시된 것도 김 의원이 유력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인데다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리스크는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총리 지명과 관련해 막판까지 고심했는데 탕평 총리 차원에서 새누리당 출신의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을 후보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총리가 되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다. 개각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 12월 둘째 주 이후가 유력합니다. 신임 총리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낙연 총리는 당으로 복귀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총리와 함께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와 외교 수장인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도 교체가 유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그동안 거론됐던 정치인 출신이 아닌 제3의 인물을 검증 중입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두 사람의 총선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남아있는 절차입니다. 제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은 있습니다만 제가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검증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제3의 새로운 인물이 최종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인사를 원포인트로 먼저 단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사하는 사람이 많아 검증이 지연되면서 다음 달 중폭 개각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각과는 달리 청와대 개편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청와대 출신의 출마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마하려던 일부 참모들은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1차 소환 때에 이어 오늘도 진술을 거부했다는데 서울중앙지검 현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솔 기자, 조 전 장관 오늘도 비공개로 출석했던 거죠?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도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서 출석과 귀가 모두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직원 전용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하주차장 앞에 있던 취재진을 의식해서 차량 안에서 모습을 철저히 감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반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오후 7시쯤 끝났고 조 전 장관은 조금 전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 호칭을 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전이죠. 지난 14일 첫 소환 때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신문한 데 이어 오늘은 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 오늘도 진술을 거부했다는데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여러 번 소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동생과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불법 투자, 증거 인멸 혐의뿐 아니라 공동학원 재산 빼돌리기에 개입했는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소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 동안 서울 동부지검에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출석했습니다. 유재수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이고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때 각종 비리를 저질렀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동부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채널A 취재 결과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2017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 미국행 항공권이나 또 골프채를 살 때 법인카드를 이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는데요. 검찰은 이 유 부시장이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한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을 상대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 부시장은 신용정보업체와 사모펀드 운용사, 반도체 기업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두 차례 출간한 책을 구매할 것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유 부시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마련해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생활한 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유 부시장이 기업들로부터 받아챙긴 돈이 수천만 원대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 부시장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직권 면직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 수사가 유재수 부시장의 이런 개인 비리 수사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리 정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윗선이 누군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착점일 텐데 당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 조국 전 장관이었죠.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기업에서 금품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온 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은 비위가 아니라 사생활 문제였다고 드러냈습니다.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상관인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감찰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돌연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단 겁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유재수 국장 건 관련 조치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징계 없는 금융위 사직과 부산시 부시장 영전에는 감찰 중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결국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누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인입니다. 이 목선 기억나시지요?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목선을 타고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했던 사건인데요. 당시 충분한 조사 없이 나포 닷새 만에 급하게 보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내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던 바로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안 되면 특사라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서가 북송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동훈 기자가 전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알려지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시점에 형식뿐인 순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공개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불참보다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은 정부가 NLL에서 납포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북측에 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11월 5일 날 남북 공동사무소를 통해서 인적 사항하고 동해안에서 이런 게 있다 간략한 거를 포함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북한 선원 2명은 안대를 하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부산행을 위해 정부가 선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서 친서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도 보냈던 것인가?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의사 타진까지 나서서 하며 이 참석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모친서거 때 김 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제 28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자정이 지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됩니다. 오늘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요. 마지막 반전이 있을까요?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윤정 기자, 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종료 시점인 내일 자정까지 일본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게 공식 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하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큰 방향은 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풀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는 원칙은 고수하되 일본이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정부도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마지막까지 일본, 미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미국을 방문했고 오늘도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종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정말 살얼음 걷듯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해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내일 NSC를 직접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잠은 국회에서 자고 새벽에 청와대 앞으로 가는 출퇴근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이 이틀째 찾아와 단식을 만료했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청와대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황 대표의 단식 둘째 날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 첫날인 어젯밤 늦게 국회 천막으로 이동해 잠을 자고 새벽 4시 반 다시 청와대 앞에 자리를 폈습니다. 청와대 주변 100m 내에는 천막을 못 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칼바람에 모자와 마스크, 담요로 꽁꽁 싸맨 황 대표는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저의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와 공수처법, 선거법 강행을 그만두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분수대 광장에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 대표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답했고 틈틈이 자료를 살펴보거나 선물 받은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틀 연속 황 대표를 찾은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25일 있을 한 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에 초청하며 단식을 만료했지만 황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만찬 자리란 것이 이제 참 대표님 단식 중이신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자리여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가 대표 내일 단식 중이라는 점도 대통령님께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황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천막 없이 잠도 자겠다고 했지만 참모들이 말리고 있어 당분간은 국회와 청와대를 오가는 출퇴근 단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복심은 괴로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유튜브에 나와 찰떡 호흡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하다. 하나, 둘, 셋. 오, 우리는 나를 놓는다. 하나, 둘, 셋. 네, 친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연상입니다. 술이 이제 싹 된 상태에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형님 동생 합시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까먹고 있었어요. 네, 친해지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 같은데 지난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3명이서 같이 만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사진만 공개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친분을 과시한 겁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왜 비문이 된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봐요. 뭐 지금 그게 그런 갈등이나 분열적 요소가 없다고 보진 않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우리 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이나 다른 분들.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도 양정철 원장이 강조해온 원팀 행보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층에서는 양 원장의 이런 행보를 오히려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에서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양 원장이 청와대 출신들 대통령 덕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이재명 지사 측근 10여 명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양 원장이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 지사 쪽을 돕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네, 비문을 끌어안자니 친문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양 원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양 원장뿐 아니라 최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를 적극 끌어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총선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겠죠. 다음 달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원팀으로 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걸 보니까 지금 그만큼 멀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예, 쓴소리 지웠다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제 청년들을 만나 쓴소리를 아주 배부르게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는 청년을 두고 싶지만 과연 청년들이 설 자리를 당에서 마련을 해주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시간부터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디테일 하나부터 전혀 개선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저녁 한국당 유튜브에는 이런 쓴소리가 모두 삭제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청년들이 볼 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아니냐 이렇게 불쾌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미 청년들이 쓴소리를 했다고 보도가 다 됐는데 굳이 지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한국당 관계자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당 대표님 메시지하고 현장 스케치하고 해서 보통 그렇게 다들 편집하시지 않습니까? 기자가 또 그렇게 나오니까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올렸죠. 결국 별뜻 없이 편집한 건데 비판이 나오자 오늘 오후 쓴소리를 모두 담은 동영상을 다시 올린 겁니다. 네, 뭐 쓴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한국당은 유난히 쓴소리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최근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국당을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좀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비판했었죠. 그러자 당내에선 내가 바로 좀비다, 어떻게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느냐 이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도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감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1대 총선 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현역 의원 절반을 교체하겠다. 상당히 파격적인 물갈이 비율인데요. 네, 현역 의원 50% 교체는 한국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쇄신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일 텐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단식을 시작하며 한 말로 정했습니다. 바로 죽을 각오입니다. 네, 현역 의원 절반을 교체한다는데 좀비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좋은 인물이 들어오지 않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성추행 사건이 인천공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공항 여성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겁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경찰대원이 짧은 머리에 배낭을 맨 남성을 붙잡아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인천공항 면세구역 여성 화장실에 침입해 공항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24살 인도네시아인 남성 A씨입니다. 인도네시아인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 미리 침입해 10분 정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이 들어오자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치고 저항하자 A씨는 화장실 밖으로 도망쳤지만 밖에서 청소 중이던 공항 환경미화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공항 관계자들은 A씨를 흡연실로 몰아넣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명 소리가 나길래 범인이 뛰쳐나오길래 내가 뒷감이 이상해가 잡았거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입국해 부산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귀국하려고 부산발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오늘 오후에 자카르타로 출발하는 비행기로 갈아타려고 환승장에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범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이 엄한 처벌을 내린 이유,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고양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고양이 꼬리를 잡더니 이리저리 흔듭니다. 화가 풀리지 않는지 고양이를 더 잔혹하게 폭행합니다.
나무 쪽으로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방망쳐 진짜 있는 힘껏 나무를 이렇게 쳤거든요. 결국 2살짜리 고양이 자두는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일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30대 남성 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앞서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넉 달 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고양이 주인은 안도했습니다. 결과로서는 만족은 못해요, 솔직히. 그래도 혹시라도 집행유예나 이런 벌금으로 끝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가졌었거든요. 법원은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미리 준비한 점과 고양이 주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참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면서도 타인의 소중한 반려묘를 숨지게 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점은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죠. 잔반을 재활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영업을 한 배달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김치와 반찬이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입니다. 김치 지금 이거 모아놓으신 거죠? 내 김치에 지금 여기 반찬으로 나간 무김치하고 지금 섞여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 섞어 만지지 마시라고요. 업체는 반찬을 몰래 버리려다 제지당합니다. 이거 김치. 담은 게 아니에요. 다 반찬이에요. 이게 아주. 다 버리잖아요, 이게. 근데 왜 제가 본 앞에서 버리셨어요, 이거 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죄송합니다. 또 다른 배달 전문 음식점. 냉장고에 보관된 떡엔 검은색 곰팡이가 한가득입니다. 이렇게 변질될 때까지 이게 19년 10월 2일까지 있었지. 이거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생 상태를 지적하자 엉뚱한 핑계를 대는 곳도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니까 위에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든요, 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배달 전문 음식점 550곳을 조사한 결과 158곳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2달 전 단속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 30% 넘게 적발된 겁니다. 소비자가 직접 주방의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서 결국은 불량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139곳을 형사 입건하고 19곳은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그제 국민과의 대화 패널 300명에게 기념품으로 제공된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2시간 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해서 논란이 됐죠. 현직 대통령의 시계를 무려 70만 원에 배파하는 것, 법적 문제는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대통령 시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제작 비용은 5만 원 이하인 4만 원 선에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매품이지만 대통령 시계를 증정한 순간 소유권이 넘어간 것인 만큼 중고로 팔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 모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가격에 전직 대통령들 시계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가장 많이 나온 전직 대통령 시계는 어떤 걸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많죠. 아무래도 제일 많이 만들어갖고 국민들한테 나가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깨달음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다는 뜻의 본인의 좌우명, 대도 부분을 새겨넣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계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오래된 박정희 전 대통령 시계는 매물이 많지 않아서 20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 제임한 새 전직 대통령 시계의 석 달 사이 거래 가격도 비교해봤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가 20만 원대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은 시계의 수요뿐만 아니라 보관 상태 등에 따라서 판매자가 임의로 책정하는데요. 이렇게 시계를 판매하는 것,
모두 문제없지만 대통령 시계를 위조해서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 모두 공적 기호와 서명에 해당해서 이를 위조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스쿨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고 이후 2달 동안 부모가 애타게 호소했지만 묵묵부답이었던 국회.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단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민식이의 시간이 멈춘 지 2달이 넘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식이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될 구역에서 사고가 났고 잘못된 거잖아요. 스쿨존에서 지정속도를 지키지 않았었고 전방 주시를 안 했고.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은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수도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해도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이러한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적 직무 유기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기 국회 내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상임위 논의 일정을 일주일이나 앞당겼고 1차 관문인 상임위 소위는 오늘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연내 처리 일정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야당들도 민식이법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표현해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인원고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편향적인 교육은 없었다는 것. 오히려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인원고등학교는 정신적, 의식적, 사상적, 정치적 독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원고 특별장학에 착수했던 서울시 교육청이 한 달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학생 307명 가운데 97명이 마라톤 대회 때 반일 구호 복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21명은 생각과 다른 순원문이나 띠를 만들게 강요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특정 교사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하고 조 전 장관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학생에게 보수 사이트 일베 회원이냐고 물은 것도 사실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특정 정치 사상을 주입하는 정치 편향 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식 감사는 물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인원고 학생들도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강압을 얘기하는데도 일부 부적절한 발언일 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교총은 인원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들도 인원고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정치 편향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가 제주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선원 1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베트남 선원 6명도 있습니다. 5명은 한마을 출신 친척들이고 다른 1명은 결혼한 지 2달 된 새신랑이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사고 현장을 찾은 이들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부부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1살 위 남편과 2년 전 한국에 온 아내는 2달 전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 꿈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대성호 화재로 남편이 실종되면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른 베트남 실종자 5명은 한 마을에서 함께 살던 일가 친척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Nhớ những ngày cùng con và các giường để là chung sống ở nước Anh để cùng nhau ăn một bữa cơm để trò chuyện và 사흘 동안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 수습되고 나면은 좀 오고 현장 가서 손자는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88 조수수만 좀 될 수 있도록 좀 말하고 올라간다. 이런 가운데 독도 헬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청해진함이 제주로 이동해 수색 작업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헬기 실종자 가족들은 제주 상황도 다급하다며 청해진함을 이동시키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추운 날씨와 함께 겨울왕국2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질세라 최신 그래픽으로 대결할 한국 대작 백두산도 다음 달 개봉합니다. 박수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프랙탈이 하늘을 수놓고 순식간에 파도를 얼립니다. 엘사의 마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봉 첫날 사전 예매량이 110만 장을 넘어 역대 애니메이션 중 가장 많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색 위주였던 1편과 달리 가을 풍경을 주제로 색감이 다채로워졌고 전 세계의 드레스 열풍을 불러온 엘사의 의상도 화려해졌습니다. 국내 출시된 일부 엘사 드레스는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우선 복권을 바꿨다. 상상이 없지. 우리는 그냥 리사를 몇 대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병헌, 하정우, 배수지, 마동석이 총 출동해 제작비 260억 원을 들인 영화 백두산은 백두산 폭발이라는 대재앙을 3D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해낼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춘천 대규모 오픈 세트에서 화산 폭발로 초토화된 북한의 모습을 담았고 강남역과 잠수교 등 서울 한복판에 닥친 재난 상황도 담았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절대 강자 겨울왕국2와 초유의 재난을 그린 한국 영화 백두산이 겨울 성수기 볼거리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가 아들 덕에 시투하러 갔다가 단 한 개도 넣지 못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제 코트는 허재의 아들 허운의 시대입니다. 김태욱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자유투 3개 모두 실패합니다. 멋쩍게 웃으며 세월을 실감합니다. 장난스럽게 아버지를 위로하는 아들 허훈. 이제 코트는 허훈의 시대입니다. 허훈은 이번 시즌 달아올랐습니다. 9개 연속 3점슛 성공. 시원한 레이업에 센스 있는 패스까지 아버지의 현역 시절을 추억하게 합니다. 근육질의 상체부터 저돌적인 돌파와 승부욕 등 거의 빼다 박았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깜짝 놀랍니다. 걸을 때 모습, 특유의 어떤 모양새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허재형 플레이 선수 시절의 그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목소리까지 이게 블락이야! 이게 블락이야?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아버지가 천재형이라면 자신은 노력파라는 허훈. 근력 훈련으로 부상 방지에 힘을 쏟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슛 훈련을 합니다. 또 이번 비시즌 때는 또 슈팅 연습을 또 많이 했고요. 저희는 원래부터 슛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허훈. 그의 활약이 농구 팬들을 코트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심하게 구부러진 테니스 라켓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지난해 US 오픈 결승에서 세리나 윌리엄스가 심판에게 항의하다 라켓을 패대기 칩니다. 심하게 구부러졌는데 이 라켓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최소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돌출 행동도 슈퍼스타라면 스케일이 다르네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수능일에 입시 한파가 찾아오는 등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 많았는데요.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봐도 기온이 많게는 6도 이상 낮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큰 추위가 없습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소설이지만 하늘은 대체로 맑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건조함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요. 영동에 이어 경북 동해안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매일 깨끗한 물로 갈아주고 이틀에 한 번은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 동맹 운명이 이틀 남았다. 어제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행사에서 날린 경고입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지소미아는 현재로서 내일 자정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동맹은 영원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요즘, 우리 정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